조선 성종 제위기. 이거 놓아라! 놓지 못하겠느냐! 영감만이 놓아라! 놓는 거! 일어설 수 없사옵니다, 영감만이! 무슨 사연인지 한 여인이 무자비하게 내쫓김을 당했는데 소인은 기생이었고 관비였습니다. 소인은 지아비가 3번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감찰기관을 찾은 여인. 빼앗고 내어주고 버리고 되팔고 취할 때는 지엄이고 버릴 때는 노비입니까? 지아비를 바꾼 것이 소인의 잘못입니까? 천한 것의 억울함을 풀어줄 법이 이 조선엔 없는 것입니까? 조선은 사대부 사내들만의 나라입니까?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권력과의 일전을 불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10여 년 전 첫 번째 지아비가 영모죄로 처형되면서 탕문하는 관비로 전락했는데 오셨습니까, 나으리? 지아비가 영모죄로 처형이 됐는데도 목숨을 구했으니 천운이 따랐구나. 살아남아 겪는 욕됨도 가볍진 않사옵니다. 목숨을 구했으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마다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법이다. 남이같이 대단한 사내의 첩이었던 네가 관비로 살아가는 것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래도 종친의 첩실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안내해 주거라.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기생 출신으로 남이 장군의 첩이었던 탕문화. 남이가 처형되고 몇 년이 지나 왕의 이종 사촌인 강양군이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 몇 년이 지난 후 탕문화는 강양군의 딸을 낳았는데 우리 정이 선원록에 이름을 올렸다. 관비로 살 뻔한 소첩을 거둬주셨고 소첩이 낳은 여식은 전하의 친족이 됐사오니 이 모든 게 다 대감마님의 은혜이옵니다. 어미를 닮아 자라면 조선 팔도 최고의 미색이 되겠지. 얼마 후 강양군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처남인 윤은노였다. 좌승지로 영전하신 것 경하드립니다. 편전에 문고리를 잡으셨으니 전하의 기와 입을 장악하신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별 말씀을요. 전함 매부 사이는 적당히 멀어야 하는데 곁에 두시려는 전하의 뜻을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헌데 얼마 전에 늦둥이 여식을 보셨다고요? 그리 됐습니다. 어딜 가는 것이야?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뭐 하는 짓이야? 이리 내지 못하겠느냐? 네, 죽어라. 정의는 본가로 보내 키울 것이다. 그리 알거라. 어찌 이러십니까? 정의는 왕실 족보에 오른 종친이고 네 신부는 관비다. 네가 끼고 키워봤자 하나도 득될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없으셨지 않습니까? 어찌 이리 갑자기... 보내더라도 아이 돌이나 지난 연후에... 아니, 어미 낫 분간하기 전에 떼어놓아야지. 그게 정의를 위해서라도 100번 나을 것이다. 강양군은 느닷없이 탕문화를 딸과 생이별시켰는데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네 지아비를 구했다고 했다. 너에겐 과분한 혼처다. 소첩 대감마님의 여시까지 낳은 몸입니다. 헌데 어찌 모녀의 인연은 끊기로 했던 것 아니더냐? 대감마님과 소첩의 인연은요? 소첩 비록 콜레를 올리지 않은 첩실이오나 대감마님을 지압이라 여기고 섬겨왔습니다. 한 번 바꾼 지아비, 한 번 더 바꾼데 대수겠느냐? 소첩을 그렇게밖에 생각지 않으셨던 겁니까? 탕문화 그 절색을 이 나미가 채갔을 때 참으로 부러웠는데 대감 차시가 됐네요. 벌써 수년 전의 일인데요, 뭘 새삼스럽게. 탕문화 그 아이 저 주십시오. 농이 지나치십니다. 농으로 들으셨습니까? 투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뇌물을 받고 벼슬을 약속하셨다고요. 성의를 무시하긴 뭐 해서 받아두긴 했는데. 그렇잖아도 종신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데 전하께서 하시면 대감께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 강양군은 조정 실세였던 윤은노의 요구에 따라 탕문화를 내어줬던 것이다. 탕문화는 강양군을 떠나 윤은노가 마련해준 집으로 오게 됐는데 너를 드리려고 마련한 집이다. 마음에 드느냐? 윤은노의 애첩이면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지. 영감마님! 지난달에 영감마님께서 영감마님 대구 3,100마리를 갚으라니요. 웅천 앞바다를 바다까지 휘저어도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요. 일처리를 어찌했길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게 만들어. 송구합니다. 나하고 얘기해. 여기에 소결이라도 해주십시오. 영감마님에게 소인님 증언 명품 배품입니다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알아 뭐하게. 어디서 나오든 윤은노의 돈이니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시전에 나가 내가 윤은노의 애첩이다 유세도 부려라. 다들 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굽시거릴 것이다. 왜 웃지를 않느냐? 이 윤은노의 첩자를 가졌으니 다 가진 것이다.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오른 것이단 말이다. 소첩, 높이 오르고 싶은 것이 아니옵니다. 소첩이 원하는 건 한자리에 튼실하게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잎도 틔우고
열매도 맺는 것이옵니다. 그래 뭔들 안 되겠느냐. 술이나 따라봐라. 탕문하는 그렇게 성종의 처남이자 권력 실세였던 윤은노를 세 번째 지아비로 맡게 됐다. 강양군 대감,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별구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듣자하니 윤을로가 대감의 첩을...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났는가? 이건 참 망신스러워서. 아니, 뺏을 게 따로 있지. 어찌 아이까지 낳은 종친의 첩을... 이길 수 없으면 수구려야지요. 품계는 나보다 낮으나 실세 중에 실세이니 첩 하나 지키겠다고 척을 줘봐야 나만 피곤해지지요. 윤을로 그자 전하의 뒷배 믿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하, 좌승지 윤을로가 강양군 이축의 첩 탕문화를 빼앗아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 하옵니다. 풍속을 무너뜨린 윤을로의 직첩을 거두시옵소서. 사실이요. 아니옵니다, 전하. 소신이 어찌 그런 무도한 짓을 했겠사옵니까? 예, 탕문화는 소신이 반년 전 수세를 써주고 내보낸 첩이옵니다. 내다 버린 물건을 누가 주워간들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윤을로의 첩 탕문화에게 묻겠소. 강양군에게 수세를 받았소. 소인, 수세를 받은 사실이 없사옵니다. 전하, 강양군과 윤을로가 입을 맞추어 윤을로의 죄상을 감추려. 강양군과 윤은로의 말은 거짓이고 탕문화의 말은 참이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내가 강양군에게 수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느냐? 받았다면 증거를 댈 수 있겠사오나 받지 않았는데 어찌 증거를 댈 수 증거가 있겠... 없다는 것이지.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사건 당사자인 강양군 이축과 윤은로의 진술이 일치하니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을 종결하라. 성종은 탕문화의 증언만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근거로 고발 사건을 덮었다. 내가 수세를 써줬다 하면 받았다고 하면 되는 것을 어디 건방진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소인이 쓰다 버린 곤방대입니까? 버렸다 주었다 그게 사람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너 때문에 영감께서 큰 일을 당할 뻔하시지 않았느냐? 아무 일 안 당했으니 됐습니다. 장미를 꺾다 보면 가시의 손가락도 찔리는 것이지요. 참으로 대인배시옵니다. 탕문화가 무리를 감수하면서도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탕문화가 찾은 곳은 감찰기관인 사헌부였다.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없애주는 것이 여기입니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서 여길 온 것이오? 고소하겠습니다. 윤은노를요. 탕문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옳지. 뭐 하시는 겁니까? 이와, 네가 올해 몇 살이라 했지? 20살이옵니다. 20살이라. 너도 아주 오래전에는 20살이었겠구나. 나가. 영감마님. 들어오너라. 그래, 얼마를 쳐주겠다더냐? 면포 158필까지 줄 수 있다 하셨사옵니다. 중생이 같기는. 아쉬운 값이지만 어쩌겠느냐. 이 처분해야지. 줄 것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바로 넘기거라. 네. 뭐 하시는 겁니까? 너를 처분했다. 이 집엔 이화를 드릴 것이다. 처분이라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 놓으시더니 이제와 내다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느냐. 내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영감마님! 뭐하느냐. 예. 이러실 순 없사옵니다. 이러실 순 없사옵니다. 영감마님! 영감마님! 윤은노는 탕문화를 쫓아내 강양군에게 팔았던 것인데 눈 뜨고 코 베인다더니 하다가 강매를 당했구나. 지금 못들 하시는 겁니까? 다시 첩으로 들이지는 못하겠고 비싼 값을 주고 사왔는데 뭐에다 쓸고. 윤은노에게 버림받고 거래까지 되자 탕문화가 그를 고소했던 것이다. 뒤처리 좀 잘하지. 이거 어째 이 버린 첩한테 고소까지 당한 것이오? 송구합니다. 거물들의 첩으로 고개 들고 살다가 이 나이 들어 신세 처량해지니 괜히 부하가나 발악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딱히 윤영감도 잘못 없지 않사옵니까? 그렇지요. 이 조강지처도 아닌데 막말로 들였다가 내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서 저 살던 집이라도 얻어내려는 심산인 듯하옵니다. 이게 악질한테 걸려들었구만. 싸워봐야 그대가 다칠 공산이 크오. 그대가 노비 신분이라. 하면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도 시궁창에 처박혀 속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분만 사귀고 있으란 겁니까? 그대의 억울한 심정은 내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으나 나라법이 사람 짓밟은 죄를 다스릴 법이 이 나라엔 없다는 거군요. 하면 이건 나라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탕문화가 폭로하려는 윤은노의 혐의는 과연 무엇일까? 동지 중추부사 윤은노가 소인에게 줬다 빼앗은 집은 윤은노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백성들을 등쳐
모으고 불린 재물이옵니다. 2년 전 탕문화가 윤은노에 첩이되고 얼마가 지난 후 대먹을 게 따로 있지. 감히 영감을 갈 때 먹어. 가져갔겠습니다. 다 가져가. 오장육부까지 다 떼어가라고. 왜 소란이냐? 이놈이 대고를 1,500미밖에 못 내놓겠다 하여. 영감만지 면포 100피를 납부해 주시고 대고 3,100미를 갚으라니요. 한두 해도 아니고 웅천의 뱃놈들 영감님께 대고 바치다 싹 다 죽게 생겼습니다요. 뒷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급한 불 꺼주니까 이제 와 딴소리를 해. 아니 10배 넘게 불려서 갚으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살지 왜 내게 묻는 것이야? 나까지 비린내 안 맡게 일 똑바로 못해? 손봐합니다. 탕문화가 윤은노의 방납, 즉 백성들이 나라에 바쳐야 할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이자를 붙여받은 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윤은노는 백성들의 공물을 대신 납부해주고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려왔사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부정한 재물임을 알고도 어찌 곧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것이 죄임을 몰랐던 것이냐? 예,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임을 알고도 누린 죄 자복하옵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윤은노를 고소한 것이로구나. 부정하지 않겠사옵니다. 너는 본래 장기로서 이 지아비를 3번이나 바꾼 전력이 있지. 그런 너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첫 지아비는 역적으로 처형됐고 두 번째 지아비는 힘센 자에게 소인을 바쳤고 세 번째 지아비는 실증이 나서 소인을 버렸습니다. 이 중 무엇이 소인의 잘못인지는 알지 못하겠사오나 소인의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이의 증언을 들어보시옵소서. 윤은노가 백성들을 착취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할 증인이 동원됐는데 윤은노에게 높은 이자를 강요받은 백성이었다. 웅천 어부 조덕만이 옵니다. 너는 2년 전 윤을로에게 그만! 탕문화가 지아비였던 윤은노를 고소한 일은 부덕에 어긋나는 소행이다. 인륜을 저버린 탕문화의 말을 근거로 중신에게 혐의를 둔다면 이는 결코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윤은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저 악독한 것이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매주해라. 조선의 법정은 윤은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탕문화에게 아녀자의 도리를 어긴 죄만을 물었다. 성종은 윤은노의 혐의에 대해서는 토산물을 대신 납부하면서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 즉 방납으로 비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설마 또 똑같은 일로 죄를 지었겠느냐라는 논리로 윤은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당시 윤은노가 권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탕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한 사람을 봐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탕문화가 잘못된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법은 공평과 정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더 큰 벌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조선 태종즉위 4년째 되던 해, 태종의 비 원경왕후가 나이 40에 힘겹게 해산을 하고 있었다. 중전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전하, 중전마마 깨워서 난산이라 위험하시다 하옵니다. 속히 걸음하시는 것이. 무엇하라? 과인이 꼴도 보기 싫어 회임한 것도 알리지 않은 중전이거늘 아마 내가 가면 내뱉던 숨도 오히려 멎을 것이다. 전하, 하오면 의원이라도. 왕자냐? 어여쁜 공주마마시옵니다. 됐다. 예? 박복한 어미의 운명이 행여 옮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왕손의 탄생은 왕실의 경사였지만 공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공주가 태어나고 며칠 후, 전하의 아이입니다. 이 나라 왕비인 저와 전하의 아이란 말입니다. 헌데 어찌 죽은 아이 취급을 하십니까? 어찌 이름 하나 내리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산딸이 다 돼서야 아이의 존재를 알리기에 아이의 아비는 필요 없다, 그 뜻인 줄 알았어만. 전하, 정도전의 계책에 휘말려 사지에 빠진 전하를 구해낸 것이 접니다. 주저하시는 전하께 갑옷을 입혀드린 것이 바로 접니다. 지금 제 덕에 용상에 앉아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 18의 시집와 용상에 오른 이날까지 물심양면으로 내조했습니다. 왕손을 많이 바라시기에 목숨 걸고 자식을 7이나 낳았습니다. 그런 제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태종과 원경왕후 부부의 불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어나 실록에 출생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비운의 공주, 정선공주의 가슴 아픈 삶이 지금 펼쳐진다. 세월이 흐르고 공주가 장성했을 때, 당시 태종은 왕권 강화를 이유로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어서 이 진즉 꺼지 못할까? 정선공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가 식구들을 핍박하는 아버지 태종으로 인해 늘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멈추란 말이다. 제 아비와 두 아우를 죽인 것도 모자라 기어코 남은 혈육까지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처남이 어린 세자를 붙들고 장인이 내 손에 억울하게 쥐고 원통하다 그리 하소연을 하며 감히 임금인 나를 배륜으로 몰고 가는데 내 저 대역죄인을 살려두란 말이오. 직접 보셨습니까? 제 아우가 그리 말하는 걸
직접 보셨냔 말입니다. 그럼 어린 세자를 저 자리에 앉혀 내 뜻도 확인을 받아낼까? 전하, 차라리 솔직해지세요. 왕위에 오르기 전엔 공신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지만 권력을 손에 쥐니 나눠 가지기는 싫다 해서 죽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정 백출을 당해 골 밖으로 쫓겨나야 정신을 차릴 것이오.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자, 여기서 죽이십시오. 죽이란 말입니다. 어머머머, 오라버니, 아버마를 알려주십시오. 헤로다다 외숙은 물론 어머머까지 해를 입겠습니다. 오라버니. 지금은 아바마윈에 뛰어봤자 좋을 것이 없을 것 같구나. 저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두 분 사이가 더 멀어진 것입니다. 제가 원흉입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때문이 아니다. 아니, 울지 말거라. 부모의 불화 속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정선공주. 그러던 어느 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혼처가 정해진 대로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왜 대답이 없는 것이야? 예. 너무 영리하게 보이지도 말거라. 네 애미처럼 나대지도 말고 적당히 아둔하게 과하게 차분한 것이 여인의 미덕이니 조신하게, 그저 조신하게. 알겠느냐? 예. 보면 네게 어울리는 사내로 내가 직접 간택해 줄 것이야. 간택? 간택 제도는 지금껏 없던 일이었다. 공주는 물론 왕자까지도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태종이 직접 고르고 골라 막내딸의 신랑감을 뽑겠다고 선언한 것. 태종의 의중은 과연 무엇일까? 남희라니요. 어찌 그런 자에게 공주를 시집 보낸단 말입니까? 중전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딸 시집 보내는데 어미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선단 말입니까? 남이의 조부 남제는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 그만한 집안도 없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게다가 그 아우인 나무는 정도전과 함께 의안대군을 왕위에 올리려다 전하의 손에 참수된 역적입니다. 어찌 그런 가문을... 해서 내 그 가문과 사돈을 맺을 것이오. 뭐라고요? 왕실과의 혼맥을 믿고 오만 방자하게 굴다 중전의 집안이 어찌 되었소? 해서 일부러 고관대작 가문은 다 배제하고 역적의 가문에 과부의 아들을 고르셨다. 하면 내 딸의 인생은요? 제 친정아비를 원수로 여기는 그런 집안에서 살아야 하는 공주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미 결정된 일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공주이기 이전에 전하의 딸입니다. 단 한 번만은 왕이 아니라 아비의 입장에서 딸을 생각해봐 주실 순 없으십니까? 공주가 가엾지도 않냔 말입니다. 조선 최초로 행해진 간택제로 정선공주의 혼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태종의 선택은 뒷배 없는 과부의 아들이었다. 처음 받는 아버지의 관심에 설렜던 정선공주는 또다시 상처를 받고 마는데 그렇다고 왕인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정선공주는 그렇게 태종이 정해준 혼처대로 남이와 혼례를 올리고 궐을 나가게 된다. 원경왕후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어린 딸이 아무 탈 없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로부터 4년 후 궐에선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종이 즉위했다. 그리고 사가에선 정선공주가 첫 아이를 낳았다. 에이. 오셨습니까? 남들 다 낳는 자식 낳은 게 뭔 유세라고? 이리도 미역국을 오랫동안 잡수시는 건지. 궐에선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요? 예. 에이씨. 건날 명나라다 어디다 사신으로 뺑뺑이나 돌리고 뭐? 왕의 사위라 좋겠어? 공주도 공주 나름이지. 궁궐 찬밥 덩어리를 주워먹은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미친 놈이야. 공주마마, 궐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궁? 옳거니 이제야 나왔구나. 공주가 출산을 한다는데 나와야지. 나와야 하고 말고. 그래, 당문서를 가져왔을까 금은보화를 가져왔을까. 헌데 어찌 빈손으로 온 것이오? 공주마마, 대비마마 깨워서, 대비마마 깨워서. 원경왕후가 승하한 것, 그녀의 나이 56이었다. 태종은 원경왕후가 병환이 들자 매일같이 그녀의 침소에 들러 살폈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사죄했다 전해진다. 이처럼 원경왕후의 죽음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데 특히 정선공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원경왕후가 사망한 지 몇 달 후 이러지 마십시오. 상중입니다. 그놈의 3년상 타령은 죽은 부모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서방님의 외로움도 좀 헤아려 주시오. 자, 어서 이리 오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나 치사해서만 공자님이 밥을 먹여준대 자식을 낳아준대. 에이씨. 상중의 부부관계는 3년 동안 금지돼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정선공주 부부는 불화를 겪고 있었다. 아바마. 태종이 시차를 나왔다. 정선공주의 사가에 들른 것. 어디에 나가려던 참인가? 예. 예.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녀오게. 내 오늘은 여기서 묵었다 갈 생각이니 저녁에 보게나. 예. 남희는 장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고 정선공주는 행여 좋지 않은 부부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게 될까 불안해했다. 별 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전하, 새벽 공기가 찹니다. 그때 꼭두 새벽부터 정선공주는 어딜 가는 걸까? 아이고, 귀한 분께서 어인일로 지압이 마중까지 나오셨나? 조용히 하세요. 안에 아바마가 계십니다. 그쪽은 그만 돌아가시오. 어허, 즐거운 일엔 모름지기 위험이 따르는 법.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제가 죽는 꼴을 봐야 멈추시겠습니까? 에이, 안 죽을 거면서. 저런 고얀 놈을 봤나. 뭐하는 짓이야? 하바마마께서 아시는 날엔 전 못 삽니다. 물론 서방님께서도 무사하시지 못하시겠지요.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기서 들어가시든 다 함께 죽든.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윤희야. 윤희야. 저놈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예, 상황전하. 니네들 뭐야?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상황 전하. 이놈이 감히 내 아픈 손가락을 건드려. 무슨 말씀이시온지. 다시는 계집질을 못하게 해주마. 당신을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손모가지부터 잘라줄까? 상중이라 그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제발 안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가 과부가 되는 건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허튼 짓을 했다간 이 목숨죄를 거둘 것이야. 알겠느냐? 예. 아무럼요. 남희는 장모인 원경왕후의 상중에 죽은 대신의 첩과 간통을 저질렀는데 이를 알게 된 태종은 분노했지만 딸을 위해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한다. 그날 오후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아바마마, 그냥 나무가 참 쓸쓸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쓸쓸한가 보구나. 겨울이라 그런 거겠지요. 네가 이 애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지? 아닙니다. 어찌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게 미안한 것이 많아. 정선공주의 부마 간택이 있기 얼마 전 공주마마와 궁합이 가장 좋은 자는 그자뿐이었사온데 헌데 거절을 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그자의 아비가 말하길 예? 부마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외척이란 이유로 죄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누가 그 무덤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허! 말 조심하게. 게다가 막내 공주마마는 몸도 약하고
전학계도 찬밥 신세라던데. 난 실소이다. 야, 전학계 가서 내 아들놈은 죽었다고 전하십시오. 이런 고양 놈을 봤나? 왕실 기만한 그 놈을 당장 잡아들여 곤장 100대 처하고 재산을 물어요 관노로 강등하라. 또 그 놈의 아들놈을 평생 혼례를 금하여 홀로 늙어 죽게 하라. 공주라는 신분만 아니었어도 그것보다 내 자식이었다는 게 문제였으려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바마마. 소녀 그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행여나 권력 싸움에 휘둘릴까 걱정했다. 그래서 의상군을 택한 것인데. 예, 누가 뭐래도 저는 아바마마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잘 대해주시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냐? 행복하더냐? 예, 행여 제게 무슨 시련이 닥치더라도 감당해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냐? 예, 아바마마께서 저를 위해 택하신 홍사인데 감당해낼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바마마의 딸이잖아요. 그래도 만에 하나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돌아오거라. 알겠느냐? 정선공주는 아버지 태종의 진심을 알게 되자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고 태종은 그런 정선공주가 그저 안쓰러웠다. 하지만 부녀의 마음이 통하기도 잠시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태종이 그만 병석에 눕게 된 것인데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네 누이 공주를 부탁한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아바마마. 가여운 내 딸, 저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면 좋으련만. 태종은 마음껏 보듬어주지 못한 막내딸 정선공주를 가슴 아파했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녀를 걱정했다. 태종이 승하하고 얼마 후 세종은 태종의 유지를 받들어 장례를 마치는 대로 정선공주 집을 찾는데 남이 내 이놈! 세종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이 네 이놈! 전하! 네 놈이 실성을 하지 않고서야 감히 내 누이를 두고 이런 짓을 벌여. 그게 아니었고.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서방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뭐라? 허면 알고도 그냥 당하고만 있었단 말이냐? 제가 못나 벌어진 일입니다. 서방님
그런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공주와 혼인하고 합궁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큰 아이 낳고 줄초상 나는 바람에 그놈의 유교가 뭐라고 저를 호래비로 만드냐 이 말입니다. 뭐가 어째? 당장 이놈을 골로 압송해라. 당장! 오라버니 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공주야! 서방님께 제가 있다면 부마가 된 것일 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다음 생엔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엔 공주가 아닌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여동생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공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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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나 국익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당한 비운의 공주. 정선공주는 이렇게 21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누이 동생의 죽음에 신장과 간장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크게 슬퍼하며 매부인 남희를 원망했었죠. 그런데 남희를 크게 벌해야 합니다라는 신하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남희를 크게 벌하지 않고 재산 일부를 몰수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갑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영의정 집안에다가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었지만 아마도 세종의 마음속에는 누이 동생의 어린 조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정선공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훗날 남희 장군의 할머니 그리고 심사인당의 외 증조 할머니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는 고려 문종 제위 시절. 그만 좀 돌아가자.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됐어. 난 미련 없으니 하려면 너 혼자서 해. 스승님께서도 널 걱정하고 계셔. 학문을 닫고 학문은 얼어 죽을. 나는 그냥 돈이나 벌란다. 지강아. 아이고, 이런 고급 인력께서 배달을 다 해주시고 이거 고마워서 몸도 빠른 모르겠네. 어디다 두면 되냐? 아니 근데 역시 니놈은 이런 힘쓰는 일이 잘 어울린단 말이지.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 자네들 또 왜 그러는 겐가? 어? 또 뭐야? 어디다 손찌검이야? 내가 뭐? 이씨. 조용하던 한 마을에 두 청년들의 싸움이 벌어지며 큰 소란이 벌어지고 마는데
나는 이놈을 당장 고발하여 이 개경 땅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만들 것이야. 안 그래도 뜨려고 했는데 거참 잘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스승님, 참으로 송구합니다. 어서 사과드리지 못하겠냐? 나리는 많은 신료들의 덕망을 받았던 명재상이셨습니다. 한데 어찌 저 부족한 놈 하나 때문에 이런 굴욕을 겪으시는 겁니까? 나라에서 관련 국자금 학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부족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어찌하겠는가? 저 녀석이 급제요? 만일 저 녀석이 급제한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죠. 자네, 그 약속 꼭 지켜야 할 것이다. 나라에서 담당했던 공교육기관 국자감,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명재상 최충의 사교육, 그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폐하,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지나친 처사이옵니다. 이런다고 해도 소용이 없대도. 억울합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폐하. 폐하, 고려의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나라에서 학도들을 살뜰히 보살피고자 만든 것이 국자감 아니옵니까? 한데 갑자기 이리 퇴출을 명하시다니요. 이는 아니되옵니다, 폐하. 진짜 무식한 것들. 폐하께서 일부러 윤화시켰는가? 이게 다 재정이 악화되어 그런 것 아닌가? 재정 악화는 개뿔. 돈 있는 집안 자제들만 쏙 남겨두고 우리같이 가난한 것들은 다 빼버리겠다는 심산인 게지. 뭐라는 거야? 어서 가재도. 억울합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폐하. 대체 학도들을 어찌 쫓아냈기에 이런 소란을 만드는 건가? 문벌 귀족의 자제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국자금은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으로 사람을 가려내다니. 내 지금 당장 폐하를 나려내 이 사안에 대해서 전해야겠네. 말씀드린다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나라에서 직접 운영했던 교육기관 국자감.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몇몇 학도들이 강제 퇴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인데. 뉘십니까? 지나가는 늙은 일세만 좀 전에 왜 그리 소란을 피웠던 겐가? 맹자께서 하늘 우러러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헌데 조정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 모두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지 않습니까? 학문을 닫고 싶어 어렵사리 국자감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호족이란 이유로 쫓겨났지 않겠습니까? 네, 자네들처럼 사정이 딱한 이들을 거둬 학당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 배움 안에서 모두 공평하다는 뜻으로 공도라고 말일세. 내 밑에서 수학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여건이 되지 못해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최충. 그는 자신의 성을 따 최공도라는 사교육기관을 만들어 학도들의 훈육을 지원한다. 예부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된다. 제일 먼저 치르는 시험이 향시로, 그 향시를 가르쳐줄 스승을 소개하마.
들어오게. 만나서 반가워. 난 김주영이라고 해. 여섯회전 국자감 출신의 예부 급제자는 바로 나라고. 허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비록 국자감만큼의 제대로 된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합격을 향한 열정만큼은 남달랐던 최공도의 학도들. 그렇게 그들의 수업이 시작됐다. 어디 보자. 이 책이 너한테는 딱 맞을 게다. 네, 맞는 것 같구나. 나리. 서책을 사러왔나 보구만. 예, 뭐 다양하게 보는 게 좋으니까요. 스승님, 이 국자감 졸업생 중 김주영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주영? 주영이라. 그럼 여태 전 과거의 급제 국자감의 명성을 드높인 자가 아니더니. 이 그리 대단하신 분이면 아마 지금쯤 조정의 큰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다. 아니다. 그자는 벼슬을 얻지 못했다. 맡은 관직마다 욕을 얻어먹으면 쫓겨나기 일쑤였거든. 저런. 벼슬도 얻지 못한 분을 스승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설마 급제한 것도 거짓은 아니겠죠? 능력이 부족하여 관직에 앉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집안이 한미하여 제대로 된 연줄이 없었기에 그리 된 것이야. 그렇다면 더더욱 싫습니다. 합격해봤자 우리같이 뒷배 없는 것들은 관직에 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 이상 저는 공부에서 손 떼겠습니다. 능력보다는 사람의 배경을 중요시했던 당시의 고려. 지광은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망할 놈의 나라. 대체 나라님 뭐 하나 몰라. 우리 젊은 생도가 화가 많이 났나 보구먼. 댁은 누이십니까? 나도 나라 걱정 좀 하는 그냥저냥 하는 사람일세. 옛 속담에 고려공사 3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정책이나 법령은 사흘 만에 바뀐다고. 이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기에 이런 속담이 다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담을 보고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만든 거라고요. 나라님은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시나 몰라. 현실을 비판하는 지광의 분노는 좀처럼 줄어들 줄 몰랐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결국 지광의 분노가 폭발하며 큰 사달이 벌어지고 마는데 우리 아들 낸 이놈을 이 개경 땅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만들 것이야. 안 그래도 뜨려고 했는데 거참 잘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스승님,
이 모든 것이 제자를 잘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까지. 알겠으니 일어나시오. 그만 가자꾸나. 나리는 하지 저 부족한 놈 하나 때문에 이런 굴욕을 겪으시는 겁니까? 만약 이 부족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어찌하겠는가? 저 녀석이 급제요? 만일 저 녀석이 급제한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죠. 자네 그 약속 꼭 지켜야 할 것을. 자신을 위해 자존심까지 내던진 스승의 모습에 큰 깨달음을 얻은 지광.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그는 동료와 함께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해 나간다. 두 스승의 보살핌 아래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기를 수개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합격이란 꿈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모두 무사히 통과하며 마지막 시험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아니,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는 곳이라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진사까지 통과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정작 시험 당일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근데 종리는 어디 갔습니까? 좋은 자리 미리 선점해 놓겠다고 일찌감치 출발했다. 그렇습니까? 하면 저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하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아, 종리 이 녀석 같이 갈 것이지. 갑자기 누군가에게 납치되고만 지광.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벌써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오다가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겠지. 그 녀석은 꼭 올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떡해. 한편 그 시각 지광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종린아! 이놈들은 누구냐? 우리에게 왜 이러는 것이야? 해가 지면 곱게 보내줄 터이니 잠시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자꾸나. 뭐? 자,
이제 그만 진사를 시작하겠어. 문을 닫으시오. 잠시만요. 아직 저희 학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요. 시간 약속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준칙이요. 학도 하나 때문에 이를 어길 순 없어. 자, 그만 문을 닫으시오. 결국 예정대로 시험이 시작되려는 그때 시험 치르러 왔습니다. 이놈들 혹시 우리 시험 못 치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이놈들 혹시 개경의 불주먹이라고 들어봤느냐? 뭐? 불주먹? 그 불주먹 잡으러 단 2명밖에 오지 않다니 겁을 상실했나 보구나. 오다가 미친 개 2마리를 만났거든요. 그놈들 혼 좀 내주느라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문차 삼락. 맹자께서는 군자에겐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그 즐거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즐거움을 군자가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가 이번 진사의 문제니라. 과거 합격을 위해 치러야 할 마지막 시험이 드디어 시작됐다. 수개월간 이어져 왔던 길고 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지광. 그는 마지막 시험을 합격하며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종린이는 어찌 됐고? 잠시 병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원에게 데려다 줬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심사가 모두 끝이 났어. 이번 진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는 왕대승이요. 근데 동점자가 있어. 이지광. 스승님, 제가 최고점을 받았답니다. 허면 급제자가 둘이란 말입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님, 급제자는 저런 듣도 보도 못한 기상한 악당이 아닌 국제관 같은 명망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난 정당하게 내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왜 그런 망발을 내뱉는 것이냐? 이미 치른 시험 가지고 왈가왈부하여 무엇하겠나.
폐하. 급제자, 내가 가려 주겠네. 폐하? 나도 나라 걱정 좀 하는 그냥저냥 하는 사람일세. 오랜만이로구나. 작심삼일. 군주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 자네들은 황제의 세 가지 즐거움이 뭐라 생각하는가? 자네부터 이야기해 보겠나? 그것이 맹자께서는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왕의 즐거움이라 하였습니다. 허니 천하를 다스리고 대지를 넓혀 풍족한 자원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폐하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사료되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이로다. 다음으로 자네의 생각을 말해보라. 임금이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면 백성도 임금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임금이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면 백성도 임금의 근심을 근심한다 했습니다. 또한 온 천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근심하는 천자는 정치를 못할 리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은 책 속의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구나. 너희들은 백성들이 즐거우려면 어찌한다고 생각하느냐? 일단 먹을 것이 풍족해야겠죠. 그들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으니까요. 또 옷이며 집이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춰야겠죠. 그들이 외롭고 척박한 삶에 먹을 것과 돈을 던져주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고달픈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줄 줄 알아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는 법이니라. 그걸 이해하기 위해 군자는 도리를 배우는 것이고 천자는 덕목을 배우는 것이니라. 송가오나 폐하께서 하문하신 질문부터가 틀렸다 사료되옵니다. 천자가 즐거울 방법은 백성의 즐거움을 보는 것, 단 하나뿐이니 말입니다. 지금 짐이 틀렸다 말했느냐? 송가옵께도 그러하옵니다. 감히 황제의 말을 지적한 것도 모자라 가르치기까지 해. 참으로 급제자다운 행동이구나. 내 이번 시험의 급제자는 너로 정했다. 보아하니 문혼의 사람인 것 같은데 거물을 키웠구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스승님, 우리 어떡합니까? 요즘 망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청 좋아. 다니건 수승철놈이 진짜 장하다. 장해. 저놈이 급제하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어쩌죠? 네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잘했어. 장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최충이 설립한 사학기관 최공도. 이는 훗날 최충의 시호를 따서 문헌공도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문헌공도에서는 과거급제자가 대거 배출되며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의 명성을 뛰어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사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고려에는 총 12개의 사교육기관 12공도가 만들어집니다. 당시의 귀족 자제들은 이 국자감보다는 사학기관으로 몰렸는데요. 그 결과 학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벌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후 고려 말까지 이어져 온 이 사학기관은 홍양왕 3년이 되던 해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죠. 고려를 뒤흔들었던 사교육 열풍, 비단 고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그 본질이 바뀌어 사교육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진 않지만 공교육에서 소외된 학도들을 가르치겠다는 이 최충의 교육자 정신에서 시작된 그 취지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폐하, 두 분 중 누구를 후궁으로 들이시겠습니까? 궁에는 말이다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느니라. 오곡죽을 쏘았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니년이 감히 그 자리를 넘봐. 지금은 거울이지만 나중엔 네 얼굴이 될 것이야. 바람 잘 나가는 풍이로다.